2025년 3월 15일 인천 청라 신축 아파트 단지에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종로에서 40년간 도배일을 해온 윤정부는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3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64세의 그녀는 평생 말수가 적었지만 손에는 항상 줄자와 메모장을 들고 다니는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보자기 안에는 직접 만든 갈비찜과 깍두기, 그리고 각종 장아찌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3204호. 정부는 문패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너희 집이니까.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며느리 서유리가 나타났다. 32세의 유리는 홍대 근처에서 라이프스타일 숍을 운영하는 감각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마디는 정분이 예상한 것과 사뭇 달랐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에 먼지 정말 싫어해요. 외출하는 반드시 현관에서 끝이에요. 유리는 마치 쇼룸 매니저처럼 자랑스럽게 현관 옆 벽면을 가리켰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맞춤 빌트인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거 200만 원 들여서 특주로 만든 거예요. 상단부터 하단까지 계절별, 용도별로 완벽하게 분류 수납이 가능해요. 습도 조절 기능까지 있어서 가죽 신발도 변형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정분의 눈에 띈 것은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듯한 완벽한 정리정돈이었다. 흰색과 베이지 톤으로 통일된 가구들, 먼지 하나 없는 유리 테이블, 그리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무균실 같은 분위기였다. 아들 강진호가 안방에서 나왔다. 34세의 그는 중견 건축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는 다정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실 필요 없었는데. 진호가 보자기를 받아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유리 쪽으로 향했다. 정부는 무언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새 집의 기쁨보다는 긴장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관찰을 택했다. 작은 메모장을 꺼내 입주일 3월 15일, 신발장 특주품이라고 적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부는 신발 탈취제와 방습제를 사들고 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다. 40년간 습기와 냄새와 싸워온 도배장이로서 새 집의 관리법을 며느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유리야, 신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관리를 잘해야지. 발냄새가 벨까봐 탈취제는 신발장 상단칸에 둘게. 정분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상단문 손잡이를 잡았다. 아, 어머니, 거긴. 유리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상단문이 열리는 순간 정분의 눈이 커졌다. 깊숙한 곳에 의외의 물건들이 숨어 있었다. 분홍색 아기 발사계, 신생아용 하얀 신발, 휴대용 기저귀 팩, 젖병 소독포, 그리고 프리미엄 맘케어 센터라고 적힌 산후조리원 라벨 스티커들이었다. 이게 뭐지? 정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호는 갑자기 나타나더니 황급히 현관으로 도망쳤고 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서는 소리쳤다. 어머니,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만져요? 하지만 정부는 격노하는 대신 더욱 침착해졌다. 40년간 남의 집 구석구석을 다니며 길러진 직감이 작동했다. 그녀는 물건들을 다시 찬찬히 살펴봤다. 라벨의 날짜는 2025년 2월이었다. 유리와 진호가 결혼한 건 작년 가을이었는데 벌써 아이가 있었다는 뜻일까? 정부는 메모장에 차근차근 적었다. 조리원 라벨 프리미엄 맘케어 센터 2025년 2월 신생아 용품 다수 보관 며느리 과민 반응. 유리가 계속 변명하며 떠들어댔지만 정부는 이미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치수를 잘못 재면 도배가 틀어지듯 이 집에도 어딘가 틀어진 치수가 있을 것이었다. 정부는 혼자 고민하지 않았다. 종로 시장에서 40년간 쌓은 인맥을 총동원했다. 먼저 20년 단골인 택배기사 김씨, 미용실 파리지엔 원장 박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력자인 조카 연희까지. IT를 전공한 연희는 정분의 사적 수사팀에서 정보통신 담당이었다. 이모, 이런 거 불법이에요. 연희가 걱정스러워했다. 불법은 무슨,
그냥 궁금한 것만 알아보자는 거야. 이 라벨 있는 조리원에서 2월에 누가 결제했는지, 그리고 진호가 그날 정말 현장에 있었는지만. 연희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해당 조리원의 결제는 진호의 카드가 아니었고, 진호는 그 기간 내내 부산 현장에서 야근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더욱 이상한 건 유리의 라이프스타일 숍에 걸린 골프 멤버십 축하 사진이었다. 사진 구석에 태림 개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이모,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유리 언니 개인 명의로 브리오니 코트 620만 원짜리를 샀는데 결제 카드가 개인 카드가 아니에요. 기업 카드더라고요. 정부는 줄자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배할 때 치수가 1cm만 틀어져도 전체가 틀어진다. 이 모든 정황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미용실 원장 박 씨는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다. 정부나 태림 개발 부회장이 장도연이라는 사람인데 부인이 강남에서 피부과 하는 유명한 의사래. 이 동네 부인들 다 거기 가더라고. 정부는 메모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치수는 안 속여. 절대로. 정부는 서초동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30년 경력의 변호사는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친자관계 부존재가 증명되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의 타액이나 머리카락, 그리고 아드님의 것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요. 마침 아이의 100일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정부는 사진관에 함께 갔다. 사진 촬영 중간에 아이가 울자 정분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달래는 척하며 손수건으로 면봉을 꺼내 아이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치림이 묻은 면봉을 조심히 보관했다. 집에서는 진호의 칫솔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유리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진호의 세면 도구를 챙겼다. 일주일 후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정부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친부 확률이 0%입니다. 완전히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판을 깬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진짜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다. 정부는 태림개발 부회장 장도연의 아내인 백지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지연은 강남에서 유명 피부과를 운영하는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소문났다. 강남의 한 고급 클리닉 라운지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정부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정분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신발장에서 나온 물건들의 사진, 조리원 결제 내역 대조표, 골프 멤버십 사진의 확대본, 그리고 결정적인 DNA 검사 결과였다. 지연은 차분히 자료들을 살펴봤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엔 놀람이었다가 점차 차갑게 변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지연이 말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다른 남자아이인 척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럼 도움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물론이죠. 레지던스 마스터 키와 제가 아는 탐정 라인을 드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연이 찬찬히 계획을 설명했다. 유리에게 고급 스파 바우처를 보내서 주말에 집을 비우게 한 다음 실제로는 남편이 있는 레지던스로 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모든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두 여인은 단단히 손을 맞잡았다. 각자 다른 이유였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토요일 오후 지연으로부터 신호가 왔다. 지금 와요. 다 준비됐어요. 정분과 진우 그리고 지연이 한남동 고급 레지던스에 들어갔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예상했던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장도연과 유리 그리고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소파에서 놀고 있었다. 도연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깍꿍놀이를 하고 있었고 유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찾던 가족이 여기 있네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지연아,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혼은 안 해요. 대신 회사 지분 전면 이전하고 당신은 허수아비 대표나 하세요. 지연이 미리 준비한 변호사를 호출했다. 동시에 정부는 유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혼인 파탄 책임 확인서와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예요. 서명하세요. 유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되어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무단 침입이고 협박이에요. 정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먼지 싫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정작 신발장엔 거짓말만 가득 담아뒀네요. DNA 검사 결과 여기 있어요. 친부 확률 0%. 우리 진호는 6개월간 남의 아이 아빠 노릇을 한 거예요. 진호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무너져 내렸다. 6개월간 자신이 아빠라고 믿고 사랑했던 아이가 아내와 다른 남자의 자식이었다는 충격이었다. 서류 작성과 법적 정리가 끝나자 유리는 결국 집을 떠나야 했다. 도연 역시 아내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사실상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진호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출생신고 정정, 재산 정리, 법적 절차들이 마무리됐지만 정신적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엄마,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6개월간 제가 뭘 한 거죠? 진호는 며칠을 꼼짝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 정부는 아들을 전문 심리상담센터에 연결해주는 한편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호야, 엄마와 함께 작은 가게라도 해보자. 무슨 가게요? 인테리어 소품 가게. 엄마의 40년 도배 손기술과 내가 가진 건축 공간 감각을 합치면 뭔가 만들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홍대 근처의 작은 점포를 얻었다. 정분의 섬세한 손재주와 진호의 설계 능력이 만나자 독특한 시너지가 생겼다. 벽지 샘플로 만든 조명갓, 목재, 자투리로 만든 선반, 페인트 컬러칩을 활용한 아트워크 등 독창적인 소품들이 하나씩 만들어졌다. 첫 번째 의뢰는 동네 떡볶이집 리뉴얼이었다. 예산은 적었지만 두 사람이 정성껏 만든 따뜻한 공간이 완성됐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엄마, 일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해져요. 뭔가 제대로 된 걸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손으로 하는 일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 치수를 정확히 재고 수평을 맞추고 정성을 다하면 결과는 늘 정직해. 2달이 지나자 소품숍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정분한 공간이라는 상호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인테리어 소품 전문점이 됐다.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정분과 진호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맞춤 작품이었다. 엄마, 이번엔 어떤 신발장을 만들었어요? 진호가 물었다. 정분이 문을 열어 보였다. 안에는 작업화, 손님용 슬리퍼, 소독제, 발매트, 그리고 각종 수선 도구들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진짜 신발장이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위한 신발들만 들어있어. 진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정말 오랜만에 밥이 맛있어요. 일어나는 것도 즐겁고요. 정부는 신발장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신발장엔 이제 우리가 직접 걷는 길만 들여놓자. 남의 발걸음은 필요 없어. 늦은 봄 오후, 작은 가게 안으로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정부는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적었다. 새 출발, 모든 치수 정확함. 수평 완벽히 맞춤. 거짓으로 지어진 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세운 작은 공간은 견고하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이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다.